낙태죄 폐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앞두고 기독교 생명윤리단체들이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이들은 태아의 생명보호와 여성의 인권을 위해선 낙태가 허용돼선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기독교계가 이단 신천지의 포교 활동에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천안시 기독교 총연합회가 신천지 측에 공개 토론을 제안했고 영안교회는 신천지의 포교법을 알리는 동영상을 제작하는 등 신천지에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 한국교회의 회개와 개혁운동으로 시작한 나부터 캠페인이 새롭게 출범해 실질적 회개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새로 나온 책 오늘은 현대사회에서 기독교인들이 추구해야 할 올바른 가치와 방향을 제시하는 책 베네딕트 옵션을 비롯해 기독 신간들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최근 국가인권위원회가 낙태죄의 형사처벌은 여성의 자기결정권 침해라는 의견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하는 등 낙태죄 폐지에 대한 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독교 단체인 성산생명윤리연구소와 생명운동연합 등은 토론회를 열고 태아의 생명보호와 여성의 인권을 위해선 낙태가 허용돼선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오요셉 기자입니다.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위헌 소원에 대한 최종 판결을 앞두고 성산생명윤리연구소와 생명운동연합이 현행 낙태법 유지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발제자로 참여한 낙태반대운동연합 함수연 회장은 낙태 허용 여부는 인간의 생명을 어떻게 정의하는가에 대한 문제라며 이는 국민 여론으로 결정될 사안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함 회장은 정자와 난자가 수정된 순간부터 인간의 유전자 배열이 완성되는 등 태아의 생명이 시작된다며 낙태 문제에 대해선 생명과학 분야의 전문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과학에서는 생명의 필수 요건 4가지, 즉 물질 대사, 성장 여부, 자극에 대한 반응 여부, 그리고 재생산의 속성 여부를 가지고 있으면 생명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태아는 이 4가지 요소를 모두 충족함으로 반드시 분명한 생명입니다. 또 자기 결정권이란 자신에게 속한 부분에 한정되는 것인데 태아는 모체와 별개의 생명체이기에 여성의 자기 결정권 영역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낙태 문제를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 결정권의 대립구도로 보는 것은 잘못된 관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낙태가 허용된다면 남성의 낙태 요구에 대한 법적 보호가 어려워진다는 점과 낙태가 피임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 등을 우려하며 낙태 허용이 오히려 여성을 사회적 약자로 만들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생명운동연합의 김길수 목사는 낙태를 개인의 권리라고만 생각한다면 우리 사회에 생명 경시 풍조가 만연하게 될 것이라며 태아의 생명 보호를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김 목사는 구체적인 방안으로 남성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입법 활동과 미혼모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그리고 생명윤리와 성윤리에 입각한 성교육 실시 등을 제시했습니다. 정권의 정당성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데 있는데 그런데 가장 먼저 보호해야 될 미래의 국민은 태아의 생명을 죽임으로 몰아넣는 것은 권력의 정당성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보다는 태아의 생명을 살리는 정책을 시행해야 합니다. 한편 낙태죄에 대한 헌법소원은 2012년 헌법재판소의 합헌 판결 이후 7년 만이며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CBS 뉴스 오요셉입니다. 천안시 기독교 총연합회가 이단 신천지를 상대로 공개 토론을 제안했습니다. 서울의 한 교회는 젊은 층을 공략하는 신천지 포교를 예방하기 위한 동영상을 제작해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신천지의 무차별식 포교의 예방교육만 해오던 교계가 신천지를 상대로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시작했습니다. 송주열 기자의 보도입니다. 천안시 기독교 총연합회 소속 목회자들이 신천지 마띠아 지파 천안교회를 방문해 공개 토론을 제안했습니다. 한국교회가 신천지의 공개 토론 요구에 한 번도 응한 적이 없다는 신천지 측의 억측에 정면 대응하기 위해서입니다. 천안시 기독교 총연합회는 지난 21일 공개 토론 의사를 내용 증명으로 보낸 데 이어 이를 확인하기 위해 직접 신천지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다양한 곳에서 다양한 분들이 공개 토론을 제안하고 제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천지 측에서는 그런 적이 없다라고 자체적으로 홍보하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 입장에서는 공개 토론을 우리가 했다라는 것을 정확히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공개 토론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내용 증명에서 신천지가 자신들의 공개 토론 요구를 마치 정통교회가 응하지 않고 있고 성경 해석에 자신이 없어서 공개 토론에 응하지 않는다는 등의 거짓 선전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공개 토론 성사를 위해 토론의 전 과정을 기자들에게 공개하고 모든 협의 내용과 진행 사항을 녹화하자는 제안도 덧붙였습니다. 이에 신천지 측은 내부 협의를 거쳐 다음 달 8일까지 답변을 주겠다고 밝혔습니다. 공개 토론 요청하셨잖아요. 한번 묻어봅시다. 한번. 내부 사정이 있을 테니까 예. 4월 8일까지 4월 8일까지 제가 기다리시면 돼요. 제 번호를 남겨놨으니까요. 예. 온라인에서는 서울영안교회 청년부가 만든 신천지 포교당하는 꿀팁이라는 제목의 동영상이 화제입니다. 이 영상은 연애와 취업 등 젊은 대학생들의 관심사를 파고드는 신천지의 포교 행태를 단계적으로 재구성해 신천지에 포섭당하지 않도록 경각심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신천지의 포교 수법을 이해하기 쉬우면서도 재미있게 구성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승태가 내가 사실 기독교 심리학과 교수인데 우리 많은 이야기 나누는데 승태이가 성경에 관심이 많은 것 같아. 그래서 한번 성경 공부 나랑 같이 해보지 않을래? 엄마가 밖에서 성경 공부하지 말라 그랬는데. 온라인상에서 영안교회 청년부 이대위의 정기 구독자 수는 1000여 명에 육박하고 있고 영상 조회수는 14만 회를 넘어섰습니다. 한국교회가 진화하는 신천지 포교 행태에 맞서 적극적인 방식으로 대응하기 시작했습니다. CBS 뉴스 송주열입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 한국교회의 회개와 개혁운동으로 시작한 나부터 캠페인이 새롭게 출범했습니다. 교단장 중심에서 교회와 교인 중심의 실질적 회개운동으로 앞으로 한국교계에 지속되길 기대해봅니다. 천수연 기자입니다. 나부터 캠페인은 종교개혁 500주년을 한 해 앞둔 지난 2016년 11월 공식 출범했습니다. CBS와 국민일보가 23개 교단과 함께 시작한 이 캠페인은 개혁교회인 개신교가 개혁의 대상이 됐다는 반성 속에서 교회와 더 나아가 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한 다짐이자 실천의 운동이었습니다. 2017년 10월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행사를 끝으로 잠잠했던 나부터 캠페인이 2년 만에 새롭게 2기 출범을 알렸습니다. 한소망교회 류영모 목사와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 기독교대한감리회 전명구 감독회장을 공동대표회장으로 하고 주요 교단장들을 고문으로 위촉했습니다. 류영모 목사는 출범 예배에서 지난 2016년 한국교회는 종교개혁 500주년을 앞두고 번영신학과 성공신학, 교권주의, 물질주의 등을 반성하며 개혁의 캠페인을 시작했다면서 나부터 캠페인이 한국교회와 사회의 미래를 향한 기독교 운동으로 확산되기를 기대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기독교의 가장 출발 본질을 찾아내는 그런 운동으로 자리 잡기를 기대에 마지 않습니다. 박종화 목사는 새롭게 출범하는 나부터 캠페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선되는 범사회적 운동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정치 속에, 하나님의 뜻을 사업에, 경제, 예술에, 문화에, 하나님 뜻을 먼저 내가 일하는 영역 속에 심겼습니다. 나부터 캠페인 추진위원회는 흑석 제1교회와 용산중앙교회, 구세군 아현교회 등 5개 교단 8개 교회에 현판을 전달하고 캠페인에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추진위는 캠페인 참여 교회를 점차 늘려가며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 자리 잡는 대표적인 기독교 생활 실천 운동으로 자리매김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추진위는 나부터 캠페인 1기 백서를 발간하고 출범 과정과 활동 내용을 돌아봤습니다. CBS 뉴스 천수연입니다. 사순절을 맞아 그리스도인들이 생명 나눔을 잇따라 서약했습니다. 포항 동부교회는 주일인 어제 사랑의 장기기증 운동본부를 초청해 장기기증 희망 등록에 참여하며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포항 동부교회는 4번의 주일 예배에 걸쳐 367명의 교인들이 장기기증에 서약했습니다. 한편 장기기증 운동본부는 이날 전국 6개 교회에서 생명 나눔 예배를 드렸다고 밝혔습니다.
71년 전통의 기독사학인 안양대학교가 대진성주회의 매각을 추진 중이라는 의혹이 일고 있는 가운데 한국기독교 공공정책협의회가 성명을 내고 매각 추진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한국기독교 공공정책협의회 기공협은 교육부와 국회 교육위원회가 안양대학교의 대진성주회 매각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과 임시이사를 파견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기공협은 교육부가 대진성주회 소속이사 2명의 선임을 철회하고 안양대에 대한 실태 조사를 실시해 불법성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개척교회와 미자립교회 목회자들을 독려하기 위한 훈련센터가 오는 28일 문을 엽니다. 개미목 성장연구원의 개미목은 개척과 미자립 목회자의 앞글자를 따 만든 것으로 개소 예배에는 지구촌교회 이동환 원로 목사와 작은교회 살리기 운동본부 박재열 목사가 메시지를 전합니다. 개미목 훈련센터는 앞으로 교회 개척과 자립을 희망하는 목회자 등을 대상으로 6개월부터 3년까지 훈련 코스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현대사회에서 교회와 그리스도인은 어떤 가치를 따라야 할까요? 세속화 시대에 기독교인들이 추구해야 할 올바른 가치와 방향을 제시하는 책들이 나왔습니다. 새로 나온 책을 이빈나 리포터가 소개합니다. 세속화된 현대사회 속에서 수도원 전통에 담긴 기독교 영성을 구현하자는 책이 나왔습니다. 책 베네딕트 옵션은 6세기에 활동했던 수도사 성 베네딕투스와 같은 인물이 현대에도 필요하다는 철학자 맥킨타이어의 제안을 적용해 바른 기독교 영성을 구현하는 수도원적 공동체를 형성하자고 주장합니다. 저자는 성 베네딕투스의 규칙을 계승함으로써 세속사회의 불신앙을 이겨낼 수 있다고 보고 교회 공동체를 중심으로 이웃과 손님을 돌보고 교육과 노동에 종사하는 균형 잡힌 삶을 살아갈 것을 권면합니다. 장신대 성석환 교수가 한국 사회의 공공신학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연구한 책입니다. 책은 더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를 위해 기독교적 가치와 공공선을 실천하고자 하는 것이 공공신학이라고 설명합니다. 또 공공신학은 사회적 협력에 참여하고 소외된 이들과 연대하는 것임을 강조하며 한국교회가 지금의 한국 사회에서 실천할 수 있는 문화선교적 방안들을 소개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돈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그리스도인의 재정 문제를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라는 큰 맥락에서 논한 목회상담가 폴 트립의 책이 나왔습니다. 책은 성경적 관점에서 돈과 영성의 관계를 설명하며 돈을 숭배하는 그리스도인의 태도를 지적하고 하나님을 향한 경외를 바탕으로 돈을 올바르게 다스리도록 안내합니다. 강원도 선교와 한국 음악의 아버지로 불리는 드와이트 말스베리, 마두원 선교사의 생애를 연구한 책이 나왔습니다. 김강섭, 전민수 목사가 공동으로 저술한 책 마두원 선교사는 마선교사의 출생부터 소천할 때까지의 생애와 음악 교육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그의 선교 활동을 정리했습니다. CBS 뉴스 이빈나입니다. 이어서 간추린 지역교계 소식입니다. 최초 예배처소, 예배당 등 한국 기독교 사적에 지정된 풍각제일교회가 지정 예식을 가졌습니다. 예장통합총회 한국 기독교 사적으로 지정된 풍각제일교회가 지정 예식을 열었습니다. 풍각제일교회는 1899년 김양석 씨 소유인 초당에서 최초의 예배처소가 마련되었고 두 번의 이전 끝에 지금은 1965년 경상북도 청도군 풍각면 송서리로 위치를 옮겼습니다. 지정된 사적은 최초 예배처소와 예배당, 당회록, 선교종, 사기 보고서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남겨주신 신앙유산을 잘 전승하고 또 우리 후손들에게 잘 가르치는 일을 우리들이 해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덕천교회가 건강한 교회, 행복한 성도라는 주제로 2019년 춘계 부흥사경회를 열었습니다. 기독 직장인을 세우기 위해 활동하는 여수기독교 직장선교연합회가 찬양축제를 열고 은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덕천교회가 18일에서 20일까지 건강한 교회, 행복한 성도라는 주제로 2019년 춘계 부흥사경회를 열었습니다. 서울 고척교회 조재호 목사가 강사로 나서 교회는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살아있어야 하고 오늘을 마지막인 것처럼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한다고 성도들의 변화를 강조했습니다. 여수기독직장선교연합회가 제26회 여수기독직장인 찬양축제를 열었습니다. 이번 축제에는 시청선교회, 아동센터 연합선교회 등 9개 직장선교회가 참여해 찬양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수기독교직장선교연합회는 직장에서 일상적인 삶을 통해 복음을 전하는 생활신앙운동을 하는 연합회입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에 구름이 많다가 낮부터 맑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도에서 9도, 낮 최고기온은 13도에서 20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